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앰비언트 음악 좋아하시나요? 제가 앰비언트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앰비언트 음악의 장르의 이름을 만든 브라이언 이노의 인터뷰를 보다가 들었던 저의 생각들을 나눌까 하는데요. 일단 앰비언트 음악을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앰비언트 음악은 음, 뭐 그 전으로 따지면은 에릭 사티 되게 미니멀한 사운드로 뭔가 그 공간을 채워나가는 음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브라이언 이노의 그 앨범 앰비언트 1 공항을 위한 음악 그 앨범의 이름이 앰비언트라서 이 장르 자체가 앰비언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이노는 48년생이고 어 사실 젊을 때는 앰비언트랑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글램록 밴드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공간감 있고 여유로운 음악을 하신다. 그래서 어 지금 브라이언 이노가 하는 음악은 되게 잔잔한 그런 음악이지만 과거에 글램록을 하면서 쌓아온 그런 음악의 가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토킹 헤즈 아니면 유투 뭐 데이비드 보이 콜드플레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 브라이언 이노를 만나는 게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는 영감이 되는 뮤지션 예술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브라이언 이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그 저기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프레드 어게인. 프레드 어게인이 브라이언 이노의 제자, 스스로 브라이언 이노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감과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프레드 어게인이 10대 때 그 브라이언 이노의 이웃 사촌이었대요. 그냥 동네의 주민. 그래서 브라이언 이노가 하는 합창단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브라이언 이노와 교류를 했는데 그 교류를 하면서 음악에 대한 재능, 뭐 예술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었는지 브라이언 이노와 함께 작업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뭐 너무 내노라 하는 뮤지션이 됐잖아요. 프레드 어게인. 근데 그래서 프레드 어게인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브라이언 이노에 대한 리스펙을 많이 표해서 어떤 이제 브라이언 이노와 그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가 브라이언 이노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라 대충 뉘앙스가 이랬다. 뭐 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프레드가 당신을 뭐 되게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의미로 하는데 당신에게 프레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질문했을 때 브라이노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도 프레드 어게인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내가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프레드를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변화한 것들이 있어서 나 또한 그를 그냥 동료를 넘어서 엄청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처럼 나도 그에게 그 이상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딱 바로 드는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까? 근데
그래서 겸손에 대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 브라이언 이노가 그냥 자신이 뭔가 겸손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것도 없잖아요. 근데 프레드를 어, 10대 때부터 만나서 그 사람과 교류하는 거 이제 실제로 브라이언 이노에게 도움이 됐고 영감이 됐고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앨범도 내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브라이언 이노는 어디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게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르침 막 이런 수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수평적이고 그런, 제가 불교의 그런 가르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음, 복심시 도량. 이게 뭐냐면 복심, 불교에서 도량은 돌을 닦는 돌을 닦는 것, 돌을 닦는 자리, 돌을 닦는 상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돌을 닦는 것이다. 근데 복심이라는 건 납작 엎드리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납작 엎드리는 마음이라는 게 어, 그냥 나는 없고 상대방이 맞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이제 존중의 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에고가 있어서 상대방을 상대방의 어떤 에고와 내 에고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항상 내 에고가 이기잖아요. 근데 내 에고를 좀 집어넣고 상대방에게 엎드려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롯이 듣고 그 오롯이 들은 그 의미들을 곡해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어떤 좋은 것, 의미를 찾아내는 마음들이 이제 브라이언이노에겐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10대의 프레드 어게인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정말로 그 음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자기도 갖게 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와 이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 겸손이라는 건 없는 걸 수도 있다. 겸손이 없다는 건 우리는 오만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내가 스스로 엎드리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오만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오만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음, 엎드리는 마음만 있다면 오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만하지 않은 상태가 겸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네, 오만하지 않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오만하지 않은 것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그 브라이언 이노가 만든 장르, 이름 지어준 그 장르도 어쩌면 겸손한 장르, 오만하지 않은 장르라고도 느끼기도 해요. 앰비언트라는 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앰비언트를 어떻게 삶에서 향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앰비언트는 저도 음악 빵빵거리고 뭔가 그 저의 주변 환경을 덮어버리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앰비언트 음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앰비언트 음악을 그 공간을 덮어버리는 대신 뭔가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장소를 어, 채워주고 그리고 내 공간 그러니까 내 감정과 마음을 어, 바람을 불어일으킨다. 그래서 어, 저는 어떤 저의 상태를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걷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신발 같은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앰비언트 음악은 그런 거라서 저는 저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음악으로 나의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음악이라서 앰비언트 음악을 좋아하고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앰비언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브라이언 이노와 겸손과 오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눴는데 음, 좀 딴 얘기지만 최근에 했던 생각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곤드와나 레코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곤드와나 레코드가 이렇게 말하는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체스터에서 매튜 할살이라는 어떤 아티스트가 만든 레이블인데 어, 이 독립음반 레이블이 맨체스터에 있는 뮤지션들과 교류하면서 활동한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의 센티멘탈 밸류의 어, 오, 그런 사운드 트랙을 한 하니아라니 또 속해져 있고 뭔가 베가 트레이스 막 포티코 쿼텟 이런 팀들이 속해져 있는데 한국에서 이 지역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서울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일본도 비슷하겠지만 일본은 근데 오사카나 뭐 그런 지역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그런 어 지역의 그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무브먼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마무리. 그래서 여기 곤도하나 레코드에 좋은 뮤지션들이 정말 많이 속해져 있어요. 앰비언트 그리고 뭐 일렉트로니카 막 그리고 새로운 장르들을 하시는 다양한 뮤지션들이 많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혹은 뭐 검색을 해보셔서 어떤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 앰비언트의 아버지 브라이언 이노님의 어떤 인터뷰와 그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또 복심의 마음으로 돌을 닦으면서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